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고문을 주실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겁니다. 변호사님, 경고문 주고 해고하면 되죠? 경고문 몇 번 주고 해고하면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경고문을 몇 번 주고 나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나 핸드북에 이 직원은 경고문을 2번 주고 해고한다든지 경고문을 3번 준 다음에 해고한다는 걸 쓰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예쁜 직원은 경고문을 3번을 4번을 줘도 해고 안 하고 못생긴 직원은 경고문을 1번만 줘도 해고하는 그렇게 불평등한 조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경고문 내용과 경고문을 어떻게 그 경고문에 대해서 고용주분들이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고문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업원의 개인 파일에 저장된 공식적인 경고문이 아니면 징벌행위로 볼 수 없다. 경고문에 공식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가 안 된다면은 냅킨에 적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두 경고는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만일 구두 경고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이 종업원이 경고를 받았다고 증명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서 경고를 하실 거면은 그 전에 구두 경고를 언제 했는지를 그 문서 경고에 적어서 같이 기록을 남기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업원은 반드시 경고문에 서명해야 된다.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명하면 좋지만 서명 안 한다고 해서 세상 안 망합니다. 네, 경고문을 줬다는 것만 기록을 가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징계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한 번 경고를 받았다고 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처음에는 문서 경고가 아닌 구두로 경고를 줬다가 그 다음에 문서 경고를 줬다가 그 다음에 해고하는 걸 점진적인 그런 징계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두 경고를 시작해서 해고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2번째, 3번째 문서 경고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징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만약 핸드북이나 매뉴얼에 몇 번 경고를 하고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으면은 한 번 경고를 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경고를 반드시 주고 해고하세요. 경고문을 단순해야 된다.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것보다는 특정한 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종업원이 잘못했는지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경고문, 문서 경고문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지 알고 싶은다면 다음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구두 경고는 하지 마십시오. 입만 아프고 시간 낭비니까 문서 경고를 하세요. 문서 경고를 하시고 문서 경고를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우리 한국 분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5,00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걸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카우보이들은 맨날 돌아다니기 때문에 날짜, 시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직원의 슈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을 명시. 이 슈퍼바이저나 고용주가 위반 사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본인의 그런 해명이 있어야 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직책을 강등한다든지 서스펜션, 정직, 경찰에 신고, 그 다음에 이전의 경고사항, 이 사람의 이전에 경고가 있었는지, 즉 전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경고문의 전달 양식,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직원이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쳤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리포트를
문서 경고문에 첨부해가지고 직원한테 줬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기 때문에 직원의 정보, 아까 말씀드린 카톡이나 이메일로 줬는지,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그 사람의 매니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반 유형, 뭘 잘못했는지가 해야 됩니다. 무슨 명령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싸웠는지 그런 게 적혀 있어야 되고, 자세한 위반 사항, 디테일에 약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디테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나 고용주가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뭘 위반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나 핸드북에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면 그 몇 장 몇 호, 몇 항 몇 조라는 거를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가 어땠는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고문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하고 경고문 복사물을 받고 그런 거, 그리고 원본은 직원 파일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 부당이고 소송이 들어오면요, 직원 파일을 제출하라고 상대편에 합니다. 거기에 이런 문서 경고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문서 경고를 어떻게 주는 방식, 어떻게 그걸 직원들로부터 받게 되는지,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역시 상담을 해드리니까, 만일 직원을 해고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경고문을 줘야 되는데 경고문 양식을 모르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나 저한테 haekwkimlaw@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